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 하면 보이시죠? 예, 보이는 것처럼 지금 헝그 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헝그는 굶주림 지도 2013년입니다만 지금은 조금 어드밴스드 됐죠. 기간이. 자, 그러면 국제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다시 선택을 하면 펜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FAO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국제 농업 기구입니다. 월드 푸드 오가니즘, 오가니제이션, 오가니즘이 아니고 오가니제이션에서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지도로 보면 외국에서 나오는 지도는 다 우리가 오른쪽에 있죠. 우리나라가 동방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심을 어디로 잡았느냐 하면은 여기 유럽을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유럽과 이 아프리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니까 아프리카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캐나다가 왼쪽에 있고 미국이 그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남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 이쪽에 지금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여기 있게 되겠죠. 지도가 우리가 보는 지도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실제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7명 중에 한 사람이 뭐 한다? 지금 헝거로 고통받고 있다. 배고픔으로 굶주림의 선상에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2010년 통계입니다. 2010년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 하면 매년 그 먹지 못해서 만성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한 약 10억 가까이 됩니다. 10억. 그러면 지금 80억의 인구에 10억 정도면은 8분의 1입니다만, 그죠? 이것은 매년 기아선상에 있는 인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식량 공급의 위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칼라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아에 허덕이는 걸 말합니다. 이런 식 컬러가 회색으로 되면은 완전히 심각하다는 얘기고 이쪽에는 좀 만족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저 그린 컬러에 가까우니까 만족한다 어느 정도 그죠? 우리가 식량 자급률은 23%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식용작물에 있어서는 충분하다. 그래서 만족한다 되고 여기 러시아 한번 볼까요? 러시안 페더레이션 여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남반구에 있죠. 문제 없죠. 한국, 일본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문제 없습니다. 그죠? 멕시코 일본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브라질 한가 볼까요? 브라질은 이쪽에 있죠. 브라질은 여기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또 여기 포함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황색 카라를 띤 국가들이 큰 국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몽골 우리 아시아에서 보면은 어디 있습니까? 좀 심각하죠, 그죠? 심각한 상태에 있다. 여기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는 이렇게 심각하다, 그죠? 이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아프리카는 붉은색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위치하고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센트럴 아프리카 또 이스트 아프리카 이쪽은 완전히 이 회색을 나타냅니다. 아주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는 배고픔을 잘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회색을 띤 나라들이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기아선상에 있는 이런 나라들 한번 보세요. 또 몽골, 인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디아도 인도죠. 인도도 그렇더라. 그리고 우리 저 아시아죠, 그죠? 남아시아도 이쪽에
보십시오. 이 레드 컬러를 띄고 있다. 미얀마, 라오스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식량 생산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미국, 그다음 유럽, 그죠? 등에서 이루어지고 또 중국이나 한국 다 이루어지긴 하지만 남미에서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결국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공업화되다 보니까 농업 면적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식량 생산이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현재 위험한 지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부생이 아닌 대학원 과정생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위 프로죠, 프로.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의 개념에서 이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제 식량 동향은 어떤가 하는 점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문제가 뭐냐 하면 매년 이제 영양실조, 양분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어린이들 5세 이하 인펜트라고 하죠.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느냐? 약 1100만 명, 한 10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어디냐? 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인도도 일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어디냐? 예, 이쪽에 사우스 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보면 매 3.6초당 한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한번 보시면 지금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더워지고 있다. 글로벌 워밍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온도가 높아지면 이쪽에 중국 쪽에 사막이 또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도 사막이 더 늘어나고 작물을 재배하기 어렵죠? 이쪽에 더 더워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워집니다. 더워지면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은 결국은 글로벌 워밍에 따라서 뭐한다? 사막이 증가한다. 사막이 증가함으로써 크랍 작물은 어떻게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어떻게 됩니까? 녹죠. 그래서 해수면이 C 레벨이 상승한다. 남북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 76m까지 이 해수면이 상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부산뿐만이 아니고 우리 거의 해변에 있는 일부 중산간지 뭐 산청, 함양, 뭐 태백산맥 이런 거 빼고는 거의가 바다에 직면하게 된다 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볼 때는 산맥을 끼고 있지 않는 바닷가 또는 평지에 살면은 위험하다. 정말로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점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미국뿐만이 아니고 호주, 인도, 아프리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게 비가 안 와서 소위 한발 드라우트 데미지라고 DROUGHT 드라우트 데미지 피해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가 한 달 정도 안 오면 논바닥이나 경작지가 완전히 갈라지는 걸 보셨죠.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인류의 식량 문제 이것은 정말 심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것은
단순히 식량 생산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고 소위 글로벌 워밍을 잡아야 된다. 더워지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옥에 또 지옥 가면서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곡물 생산에 우리가 곡물을 그레인이라고 하면 그레인을 엑스포트, EXPORT 수출하는 국이 있는 반면에 임포트 수입하는 국가가 있죠, 그죠? 포트는 항구죠, 그죠? E는 into 안으로, EX는 out 되니까 항구 바깥으로 가니까 수출이고 임포트는 수입이죠.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수입이 어디에 의존되어 있느냐 하면은 거의가 이쪽이더라는 이쪽이라고 하면은 동남아시아,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그럼 뭐 단순히 쉽게 얘기해 달라 하면 중국, 일본, 한국 이 3개국입니다.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산업화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농경지도 부족하고 또 산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불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디서 가져오느냐면 주로 미국, 캐나다, 남미 이쪽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산이 만약에 줄어든다 하면은 이쪽으로 올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식량 가격, 곡물 가격이 상승해도 수입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그 2006년에 2006년에 보면은 곡물 가격이 밀 가격이 130%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벼는 74%, 코는 31% 곡물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를 하느냐면 생산량이 가뭄 한 발, 그죠? 한 발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 하면 곡물 가격은 뭐 두 배, 세 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라는 얘기죠. 우리는 주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그 왜 이 나라에서 주로 어느 정도 사는 국가, 한, 일, 중, 한중일 이 3개국에서 수입을 많이 할까? 결국은 육류 소비라는 거예요. 육류 소비. 그러니까 우유부터 그 밑, 고기까지 소비가 늘어나는 대신에 이 면적은 소위 그 소나 양떼들이 자랄 수 있는 면적은 초원은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밀사를 하죠. 밀식 사육, 좁은 공간에서 사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뭡니까? 병도 발생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러면 우리가 인구 밀도가 높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육류 소비량이 이제 점차 선진국화 되다 보니까 증가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과연 뭐냐? 그래서 저는 산업곤충 인더스트리얼 인섹트로 잡았어요. 인더스트리얼 인덱스 인섹트. 이 인섹트를 가지고 이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서구화된 식습관에서 오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자 하는 것이 제 이제 해결책, 솔루션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see you next time.